광해대학교 병원의 늦은 밤, 차가운 복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모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단정하고 깨끗했다. 진한 쌍꺼풀 없는 눈은 차분하고 깊은 사색을 담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병원 내에서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헌신적인 태도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종종 차갑거나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환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병실 중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곳이 있었다. VIP 병동의 오비에그 2호실. 그곳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인이 입원해 있었다. 환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모든 간호는 전적으로 서연의 책임이었다. 노인의 보호자는 병원 이사회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권력자의 며느리 박소현이었다. 박소현은 서연이 맡은 환자 중 가장 까다로운 보호자였다. 그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간호사들을 멸시했다.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의 눈을 피하기 바빴지만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의 안위와 편안함 뿐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박소연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 옷만큼이나 거만한 태도로 병실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박소연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노인의 침대 옆에 놓인 수분 보충제 병으로 향했다. 이게 뭐죠? 어머니가 드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신경질적이었다. 서연이 차분히 대답했다. 내 환자분께서 식욕이 없으셔서 의사 지시로 영양과 수분을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연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네요. 어머니는 이런 싼티 나는 것 말고 최고급 유기농 주스만 드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병이 더 악화되겠어요. 그녀는 서연의 말을 무시하며 수분 보충제 병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다. 병이 산산조각나며 끈적한 내용물이 복도 바닥을 더럽혔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의료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임의로 처치에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박소연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당신 같은 하찮은 간호사가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여기가 어디라고. 내 돈으로 돌아가는 병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녀는 험악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소현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나 박소연은 서연의 말을 비웃으며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 쇼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박소연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노인을 보호하듯 박소연과 노인 사이에 몸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박소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환자 학대로 고발할 겁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해줄 테니 각오해요. 박소연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과 노인을 향한 모욕적인 행위는 서연의 윤리적 기준과 직업의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의 차분했던 눈빛이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박소연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박소연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얗고 고운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밤 근무를 하던 다른 간호사들이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그들은 박소연의 붉게 달아오른 뺨과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다. 박소연은 이내 이성을 되찾고 비명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저 여자 해고시켜 내가 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절규는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연은 그녀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앞의 환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 밤의 사건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광해대학교 병원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서연이 박소연의 뺨을 때린 사건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평소 서연을 존경하던 후배 간호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했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마치 어제 밤의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다가올 폭풍을 예상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 박소연은 즉시 병원장실로 찾아가 김지훈 병원장에게 서연의 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여자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 병원 후원을 전부 끊어버릴 겁니다. 당신 병원의 간호사가 감히 내 뺨을 때려 이런 모욕은 내 인생의 처음이야. 박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지훈 병원장은 겉으로는 인자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박소연 가문이 병원 이사회에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과 후원금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낱 간호사 한 명을 해고하는 것과 막대한 자금줄을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김지훈은 박소연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간호사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김지훈의 말은 박소연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그는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위치와 병원의 이권을 지키려 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버려도 그만인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행정실로부터 서연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왔다. 위원회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의 주위는 어느새 조용해졌다. 서연의 후배 간호사인 민지원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선배님, 어떻게 해요? 병원장님까지 나서서 사모님 편을 드는데 저희가 나서서 증언해 드릴 수도 없고. 민지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민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자리에서 맡은 바를 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말은 민지원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깊은 고민과 결의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어젯밤의 사건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박소현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을 때 노인의 혈압은 급격히 상승했고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졌다. 노인의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 전조 증상이었다. 만약 그녀가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면 노인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 서연의 행동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본능이자 직업 윤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성이 권력과 금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지 그녀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실 안에는 김지훈 병원장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인사부장, 그리고 박소현의 변호사가 참석해 있었다. 박소현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서연을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 짜여진 각본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김지훈 병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다. 한서연 간호사, 어젯밤 VIP 병동 5봉읍 2호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호자의 뺨을 때린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네. 자네의 행동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 행위야. 서연은 김지훈의 말을 차분히 끊으며 말했다. 병원장님,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박소연 사모님께서는 환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려했고 이로 인해 환자의 활력 징후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의 당시 활력 징후 기록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지훈과 다른 위원들은 그녀의 증거를 무시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야.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보호자 측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네. 증인도 없이 자네 혼자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김지훈의 말에는 이미 그녀를 내쫓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 있었다. 박소현의 변호사는 서연의 행동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위협했다. 한서연 간호사님, 귀하의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병원 차원의 징계와 더불어 법적 처벌까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서연은 변호사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를 보호한 것이고 그 행동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잠시나마 뚫고 들어갔다. 징계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서연에게 중징계, 즉 해고 조치를 내렸다. 김지훈 병원장은 마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 간호사 참으로 안타깝네. 자네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조직의 규율을 어긴 죄는 용서할 수 없어.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병원의 직원이 아니야. 더 이상의 미련은 버리게. 서연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환자분께 행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향한 굳은 신념을 담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원이 서연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선배님, 이게 어젯밤 사모님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몰래 가져가세요. 쪽지에는 낯선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민지원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내고
쪽지를 품속에 깊이 숨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쪽지가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분하고도 냉철한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내면의 세계는 이미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정리하며 노인 환자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다. 할머님, 부디 건강하세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을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곧게 펴고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병원을 나선 서연은 곧바로 민지원이 건넨 쪽지를 꺼내 들었다. 쪽지에는 광화문 로펌 YK 김지훈 변호사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모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이모님이라니 박소현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인가?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단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소현이 노인 환자의 곁에서 흘린 것이라면 이 단서의 주인공은 분명 노인 환자와 깊은 관련이 있을 터였다. 서연은 지체 없이 김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김지훈 변호사는 서연의 사정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광해대 병원의 간호사라고요. 5호급 2호실의 박소현 사모님, 저희 이모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경계심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어젯밤의 사건과 자신이 해고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민지원이 건넨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광화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로펌 사무실에서 서연은 김지훈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30살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노인 환자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모님께서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박소연 사모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혹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서연은 어젯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노인이 박소연에게 손을 잡혔을 때 보인 미세한 떨림과 고통스러운 신음에 대해 강조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서연의 말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소연 사모님은 우리 이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모님께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시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한서연 간호사님 이모님께서는 사실 광해대학교 병원의 모기업인 G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박소연 사모님은 이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분과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외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입니다. 이모님의 병세가 악화되자마자 병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김지훈 변호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환자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재벌 그룹의 창업주였다니. 그리고 그 환자를 학대하려 했던 박소연은 단순한 악덕 며느리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까지 노리는 야심가였다. 서연은 그녀가 직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그림 속에 휘말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김지훈 병원장의 행동이 단순히 박소현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거대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서효연은 김지훈 변호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님, 박소현 사모님과 김지훈 병원장 사이에는 단순한 후원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병원장님께서 주도하는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계약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훈은 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팀원들을 동원하여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김지훈은 서연에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한서연 간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에 큰 비리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병원장이 특정 건설사와 짜고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박소연 사모님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금은 박소연 사모님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모님의 병세가 악화되자 박소연 사모님이 이모님의 재산을 빼돌려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것이다. 서연은 김지훈 변호사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과 병원의 내부 사정을 이용해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제가 징계받은 과정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 정당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서연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한서연 간호사님, 저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신의 명예는 저희가 반드시 되찾아 드릴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협력하며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현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병원 내부 사정에 밝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 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고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료 간호사들과의 면담 기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력감과 두려움 뒤에 숨겨진 양심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용기를 일깨워줄 차례였다. 한서연의 해고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그로 인해 병원 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지하는 간호사들은 불만과 불안을 억누르며 업무에 임했고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현의 권력 남용에 대한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이 모든 상황을 서연은 김지훈 변호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고된 이후에도 매일같이 병원 주변을 배회하며 내부 소식통과 접촉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를 향한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꾼이 되었다. 서연의 첫 번째 목표는 김지훈 병원장의 오른팔인 행정부원장 최정현이었다. 최정현은 명문의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김지훈에게 아부하며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였다.
그는 병원 확장공사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고 서연은 그가 비리의 핵심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최정현은 김지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서연의 접촉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서연은 직접적인 접근 대신 최정현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는 최정현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그가 과거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지훈 병원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두 번째 목표는 병원 확장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 사장 이성민이었다. 이성민 사장은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현의 압력에 못 이겨 불법적인 계약에 서명했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 약속했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김지훈과 박소현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성민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장님, 저도 그들에게 당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사장님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싸우면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이성민 사장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증거자료, 즉 불법 계약서 사본과 김지훈 병원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넘겨주었다. 서연은 또한 김지훈 병원장의 권력욕 때문에 좌천된 실력 있는 외과 의사 이승현을 찾아갔다. 이승현 의사는 김지훈의 무리한 병원 확장공사 프로젝트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불이익을 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병원의 의료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였고 서연의 직업 윤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승현 의사에게 김지훈과 박소현의 비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부패가 병원의 미래를 망치고 있음을 설득했다. 이승현 의사는 서연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녀의 정의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병원 내부에서 김지훈의 비리를 증언해줄 다른 의사들을 설득하고 병원 확장공사 프로젝트의 의학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여 김지훈의 계획에 흠집을 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연은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 각자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여 그들 모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와 증언을 김지훈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김지훈은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현은 자신들의 거대한 음모가 한낱 해고된 간호사와 몇몇 피해자들에 의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히 자신들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특히 박소현은 서연을 해고시킨 것에 대해 쾌재를 부르며 김지훈 병원장과 함께 노인 환자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인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서둘러 병원을 옮겨 김지훈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의 행동은 서연의 계획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박소연이 노인 환자를 병원에서 빼돌리려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 병원장이 주도하는 병원 확장공사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하는 기자회견 날을 D-Day로 정했다. 그날은 모든 언론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이는 날이었고 서연은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서연은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뒤에는 김지훈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최정현 행정부원장, 이성민 사장, 이승현 의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낸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작고 힘없는 개인이었지만 그들의 정의를 향한 열망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했다. 서연은 이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냉철한 눈빛은 이제 확신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훈 병원장이 주도하는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기자회견 날이 밝았다. 병원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현수막과 장식들은 병원의 미래를 찬양하고 있었고 김지훈 병원장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성공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소연 또한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 김지훈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연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승리감과 함께 곧 손에 넣게 될 막대한 이권에 대한 탐욕이 번득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미래만을 보았을 뿐 그들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 뒷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기자회견 자료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김 변호사님.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서연의 굳은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한 간호사님. 저희 팀이 모든 법적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용기뿐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김지훈 병원장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비전과 성공을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을 혁신적인 지도자로 포장하며 병원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끊이지 않았고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김지훈은 예상 질문들만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에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지훈 병원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박소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 간호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박소현이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지훈은 서연에게 경호원을 동원해 쫓아내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저는 광해대학교 병원의 전 간호사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은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그녀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김지훈 병원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이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는 사실 거대한 비리와 부패의 산물입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연단 위에 펼쳐 보였다. 여기 이 계약서는 병원과 특정 건설사 사이에 체결된 불법 계약서입니다. 공사 비용은 실제보다 50% 이상 부풀려졌으며 그 차액은 김지훈 병원장님과 박소연 사모님의 개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최정현 행정부원장과 이성민 사장으로부터 얻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계약서, 사본 통화 녹취록,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지훈 병원장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는 해고된 간호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원에 해를 끼치려는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주장을 깎아내리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장님,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고는 그들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해고가 불합리했음을 증명하는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동은 권력의 압력으로 폄훼되었고 저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서연의 폭로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김지훈 병원장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병원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원장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연 사모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김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서연 한 명의 용기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소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그녀는 기자회견장을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뒤를 쫓아온 김지훈 변호사에게 가로막혔다. 박소연 사모님, 저희는 사모님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실 곳은 없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주변에는 몇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경호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서연의 폭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따뜻함과 함께 김지훈과 박소연을 향한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노인의 등장은 기자회견장의 소란스러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연의 눈이 노인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절망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했던 노인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들이 이권을 노렸던 G그룹의 창업주 서연이 돌보았던 노인 환자였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기자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노인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큰 위엄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소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고요하게 만들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 한서연의 용감한 폭로가 아닌 이 신비로운 노인의 존재에 집중되었다.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노인은 마이크를 들고 한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광해대학교 병원의 모기업인 G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이순자 회장의 말은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들의 눈은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담아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순자 회장은 평소 병세가 악화되어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이순자 회장은 한서연이 준비한 마이크를 통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병원에서 환자의 몸으로 이 병원의 진짜 민낯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의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을 탐낸 박소현과 그녀와 결탁하여 이권을 챙긴 김지훈 병원장의 추악한 음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박소연은 절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순자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이순자 회장은 박소연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너의 모든 행동은 녹취록과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간호사 한서연입니다. 이순자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간호사는 저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도 오직 환자로서의 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소연의 온갖 모욕과 학대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내쫓은 김지훈 병원장의 행동은 이 병원 전체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순자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지훈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순자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저는 이 자리에서 박소연 사모님을 횡령 배임 환자 학대 혐의로, 그리고 김지훈 병원장을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경찰은 곧 이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김지훈 변호사의 단호한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김지훈과 박소연에게 몰려가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경찰들이 나타나 김지훈과 박소연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지훈 병원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발악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병원장이야.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박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서연의 손에,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 환자의 손에 의해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다. 김지훈 병원장은 경찰들에게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순자 회장과 한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패배자의 처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한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 간호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모든 행동은 박소연의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열한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정의의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순자 회장은 김지훈을 향해 말했다. 자네의 죄는 자네의 비겁함에 있다네. 자네의 탐욕이 이 병원의 명예를 더럽혔고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자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네. 자네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한 간호사뿐만이 아닐세. 자네의 부패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이순자 회장의 단호한 말에 김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김지훈 병원장과 박소연이 경찰에 연행된 후 기자회견장은 정적과 혼란이 교차하는 미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순자 회장의 등장과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은 병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이순자 회장은 연단에서 내려와 한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이순자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양심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다. 며칠 후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김지훈 병원장의 자리는 이승현 의사가 임시로 맡게 되었고 병원 확장 공사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이순자 회장은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패한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전 직원들을 소집하여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병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병원 운영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순자 회장의 사과의 직원들은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한편 박소현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지훈 병원장은 리베이트 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권력과 재물은 이제 그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했던 한서연이라는 작은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직은 병원 전체의 환영을 받았다. 민지원을 비롯한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순자 회장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순자 회장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한 간호사 자네는 뛰어난 통찰력과 용기를 지니고 있네. 나는 자네가 이 병원의 간호부장직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가 주도하여 병원의 새로운 윤리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게. 이순자 회장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관리직보다는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순자 회장은 그녀를 설득했다. 자네가 아니면 이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자네의 정의로운 마음이 이 병원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어. 결국 한서연은 이순자 회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간호부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빠르게 안정과 신뢰를 되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소극적인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명과 직업 윤리를 수호하는 용감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에필로그. 시간이 흘러 광해대학교 병원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호부장이 아닌 병원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모든 이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작고 하얀 쪽지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모님께라고 쓰여진 쪽지였다. 그 쪽지는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준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병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소연의 거만한 얼굴, 김지훈의 비굴한 모습, 그리고 이순자 회장의 따뜻한 미소까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싸움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녀와 같은 용기와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